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뒤집어 영어를 그리다 특허받은 영어 원리 충전소, 여기는 드로우 잉글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우스 드래그와 클릭 한 번이 인생 클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만약에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들어오신 이 순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자신해 봅니다. 여기 드로우 잉글리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여기는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개념의 컨텐츠가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하는 말들의 원리를 파헤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식으로 그저 함께 이해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그러니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저 편안하게 들어만 주시고 약간의 에너지만 소비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상한 제 소개보다는요, 저도요, 심각한 수준의 영포자였습니다. 그런 주제에 영어말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외우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지, 제 뇌 구조가 그런지 외우는 게 안 되는 놈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 닥치고 외우는 거죠? 또 영문법, 여러분도 여지없이 닥치고 외우랍니다. 외우는 게 절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닥치고 외워 식의 방법으로는요, 영어 습득은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별의 별 방법을 다 찾아봤죠. 획기적이라고 한다거나 암기가 아닌 영어 학습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자료들을 수도 없이 뒤져봤는데요. 결국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그 답답한 영문법에 수도 없는 용법들을 또다시 답습하거나 회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동경의 대상이었던 영어를요, 땅을 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기 전에 진짜로 마지막으로 멍청한 나도 그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영어 말의 원리는 없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이죠. 제가요, 외우는 게 절대 안 되는 뇌 구조이긴 하지만요, 신은 정말 공평한가 봅니다.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뚜렷한 저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는요, 왜 골수적 기질이 있어서요,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면 오로지 그 한 놈만 꾸준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절대 안 되는 내 구조인 거고요. 거기에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묘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살짝 또라이적 기질과 오기를 바탕으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도대체 왜들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또 끊임없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저질의 암기 능력 사람들도 그냥 술술 이해가 되는 영어말 만들어 써먹기 방법이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 금괴를 발견한 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한 발견 때문에 커다란 변화 또는 엄청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저의 20년간의 결과물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단순하고 우직한 노력이 낳은 필연이라고 저 자신은 평가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나라의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정말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남의 나라 말을 못한다고 개인 인생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쵸 여러분? 제 인생도요, 이놈의 영어 사람 말이 중딩 때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니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제 발목을 잡고 늘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잘 해야 하나요? 영어를 못해도 다른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녕 그토록 수많은 잠재력과 가능성까지도 영어라는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하냐 말입니다. 영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면 죄송하지만 좀 쉽게 좀 가르치던가요. 진정으로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요, 저처럼 개인 능력치가 살짝 떨어지거나 또 비싼 돈을 들여서 배울 여건이 안 되시는데 영어 사람 말 때문에 인생의 피해를 보고 계시거나 아메리칸 스타일 멋지고 좋은 것도 겁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지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토종 대한민국 사람들이시죠? 그러니 우리나라 말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말을 먼저 살펴보고요. 영어를 말하는 인간들도 우리와 똑같이 혀와 목구녕을 가진 같은 종의 동물들이죠.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하는 말의 방식과
영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방식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 같은 점과 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겁니다.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어 인간 또 영어 인간들이 단어를 만들어 써먹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단어를 살짝 변화시켜서 써먹는 방법, 그리고 그 단어들을 어떤 수소로 상대방에 던져줄 것이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살짝 과장하면요, 문장 만들기의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말이건 영어건 말이죠. 이 세 가지의 원리만 자연스럽게 이해만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문법이라고 배웠던 어마무시하게 많은 각종 용법들이 그저 뭣도 아닌 껌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엄청난 허무감마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요, 진행하면서 외우라는 소리는요, 아마 대6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외우세요 하는 순간 원리는 없으니 닥치고 외워 라는 얘기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또 그리 한다면 제 컨텐츠가 다른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제가 이걸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소리는 극도로 자제할 겁니다. 그 외우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 현재이면 s를 붙인다. 이때 3단현 s, 또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는다. 이때 명형부, 이런 식으로 서너 글자 그거 외우라는 소리만 할 거라는 겁니다. 벌써 2개나 했네요. 그럼 이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외우라는 소리 절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서론이 길면 지루하니까요. 할 말이 참 많지만 사설은 이쯤에서 멈추고요. 바로 지금부터 영어말의 원리에 대해서 뻔하디 뻔하고 쉽디 쉽고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영상들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로 끊으려고 하고요. 몇 편의 영상이 나올지는 계속 찍어봐야 알 것 같네요. SNS 영상으로 30분 정도라면 어쩌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건 학습 영상입니다. 그죠? 이 정도 시간도 투자할 각오가 없으시다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말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은요, 영어라는 놈도 어차피 우리와 똑같이 두 발로 걷고 혀와 목구멍을 가진 인간인 영어 인간이 만들어 써먹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덤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어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혀와 목구멍으로 내는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말도 우리와 똑같지만 단지 코가 좀 더 큰 영국, 미국 사람들이 혀와 목구멍으로 내는 말에 나는 거예요. 다만 글자 자체가 다르고 또 단어 하나하나를 만들어 써먹는 그 방법이 다르고 또 그 단어들을 언놈을 앞에 쓰고 또 언놈을 뒤에 써주느냐, 다만 그게 다를 뿐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언어는요, 문장 즉 단어들의 모임들을 살펴보면 그 쓰이는 재료들이 다 똑같고 또 그 단어들끼리 누가 더 친할까 하는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말과 영어 사람 말의 예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평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되도록이면 문법 용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살벌한 문장이어서 살짝 죄송하기는 한데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선택한 문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여기 보면 언놈이 행동을 했는지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게 우리말에서는 탐이고요. 영어에서는 tom, 탐이죠. 이걸 주어라고 하죠. 이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뭔 짓거리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말에서는 죽였다이고 영어에서는 killed이죠. 당연히 요거는 동사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죽였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궁금해지시나요? 당연히 누구를 죽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그게 수잔이고 영어말에서는 수잔이죠. 요것들은 목적어라고 하죠.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우리말이나 영어말이나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을 만들어 써먹음에 있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공통적인 재료들로 말을 만들어 써먹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말에서 죽였다 하면 당연히 수잔을이라는 정보도 함께 붙어 다니고 영어말에서도 또한 killed 하면 당연히 수잔과 같은 단어가 바로 따라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의 공통점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영어말은 도대체 우리말과 비교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 써먹는지 바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뼛속 깊이 또 여러분 가슴으로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살짝 과장하면요, 우리말과 영어말의 차이점만 알면 영어 공부는 게임 끝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차이점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어려운 문장 예로 들지 않습니다. 쉬운 문장들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우선 우리말에서 탐, 이, 수잔, 을에서 보면 뭐뭇, 이, 뭐뭇, 을 요 단계 붙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탐, 수잔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안 붙어 있죠? 자, 여기서 차이점 하나. 우리말 단어에는요, 이렇게 단어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접착제들이요, 무지하게 다양하게 발달돼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을 우리말 문법용어로 조사, 어미, 뭐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영어 단어들은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 예문에서 탐, 수잔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말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순서만 좀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들 중에서 이해 못하는 문장 있나요? 다 이해가 되시죠? 문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에서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어 문장인 Tom killed Susan이라는 문장의 영어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순서만 뒤집어 보죠. 수잔 killed Tom.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살인자와 피해자가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여러분이 수잔 식구들한테 살해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장, 수잔, Tom killed. 이 문장은 딱 봐도 이해 못할 문장이죠.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문장, killed 수잔, Tom. 이 문장 또한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할 수 없는 틀린 문장이 돼버렸죠. 참고로 문장 앞에 이렇게 별 표시는 비문, 즉 틀린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그래머적 설명은 차츰차츰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발견한 정말 뻔하디 뻔하지만 영문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엄청난 비밀 하나 잘 들으시고 귀가 아닌 또 머리가 아닌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영어는 바로 순서의 언어다. 바로 이 시간의 제목이죠. 우리말과는 달리요. 영어 사람들이 단어들을 만들어 써먹을 때 기본적으로 했던 생각이요. 뭐 복잡하게 단어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써먹자. 또 뭐하러 단어들을 막 변경시켜가지고 어렵게 또 외워야 할 게 많아지게 할 필요 있느냐? 우리는 단어만큼은 단순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처럼 단어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걸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의 순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자. 그럼 되잖아. 라고 그들 사이에서 약속이 되었던 거죠.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말 문장 탐이 수잔을 죽였다 라는 문장에서 쓰인 단어들을 살펴보죠. 먼저 탐이라는 단어는 탐에다가 뭐뭇이라는 접착제를 붙여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뭐뭇이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이놈은 다름 아닌 주어 역할을 하는 놈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잔을이라는 단어는 수잔에다가 뭐뭇을이라는 접착제를 붙여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뭐뭇을이 붙어서 이놈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어에다가 뭐뭇이, 뭐뭇을 이런 것들을 덧붙여 줌으로써 나는 주어요 또 나는 목적어요 라는 명찰을 우리말에서는 이미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들을 마구마구 섞어도 구별이 돼서 문장들이 다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영어 문장 Tom killed 수잔에서 쓰인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Tom이라는 단어와 수잔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나타내는 똑같은 명사라는 것은 아시죠? 근데 이 영어 단어들에는 우리말처럼 뭐뭇이, 뭐뭇을과 같은 접착제를 전혀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어이고 또 뭐가 목적어인지를 단어만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단어들을 대충 배치해서 말해버리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 수 없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돼버릴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그럼 영어 사람들이 뭐가 주어이고 또 뭐가 목적어인지를 알아내는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탐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러면 탐, 아직까지는 탐 말고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라고 받아들이고요. 탐 킬드까지 듣게 되면 킬드라는 동사군 아까 앞에 탐이 있었으니까 그 탐이 주어이고 이놈이 죽였군까지 받아들이죠. 최종적으로 탐 킬드 수잔까지 듣게 되면 동사 킬드 다음에 나왔으니 이 수잔은 목적어이고 바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구나 라고 전체 문장의 의미를 비로소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한
영어 사람 말에 대한 어마무시한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신 분 계신가요? 영어는 단어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순서를 잡으란 말이에요? 순서를 지키려면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한 확실한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영어 사람 말의 모든 구조가 생기게 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원초적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바로 동사를 중심으로 단어들을 위치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써먹는다. 바로 이겁니다. 밑줄 쫙 별표를 500개 치십시오. 500개. 이 문장에서도 killed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탐이 주어가 된 것이고 수자는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수자는 목적어가 된 것입니다. 즉 동사를 중심으로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나오느냐 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 그 단어의 역할이 비로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춘수님의 시 꽃 아시죠? 한번 읊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문구처럼 탐을 동사 앞에 불러주어서 탐은 나에게로 와서 주어가 되었다. 또 수잔을 동사 뒤에 불러주어서 수잔은 나에게로 와서 목적어가 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결론 맺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단 13자는 영어를 진정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죽어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말을 못 믿겠거나 기억할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 영상을 바로 나가셔도 좋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동사 중심 순서의 언어다. 다시 한번 영어는 동사 중심 순서의 언어다. 여러분 이 13자의 말에서 핵심적인 영어 문법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라고 하면 진리에 가깝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자 계속 증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문문 아시죠? 물어보는 문장 말이에요. 우리말에서는 탐이 수잔을 죽였니? 죽였냐? 죽였어? 죽였습니까? 죽였을까? 죽였을라나? 죽였다냐? 죽였는겨? 죽여버렸냐? 죽였다니? 와 접착제가 겁나게 많죠? 이렇게 죽이다 라는 원래의 형태에다가 접착제를 살짝 붙여주기만 하면 의문문이 그냥 완성이 됩니다. 물론 단어의 순서를 마구 바꾸어서도 무방하고요. 반면에 영어 문장을 보시죠. 자,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니까 평소문과는 다른 순서로 말해줘야 의문문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영어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를 주어 앞에 써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무작정 주어 앞에 동사를 써주어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killed, 탐, 수잔? 자, 이 문장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동사 killed를 주어 탐 앞에 써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듣는 사람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고 굳이 이해하려 한다면 죽였다, 탐과 수잔을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돼버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문장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동사가 함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영어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을 만들어 써먹을 때 동사를 주어 앞에 먼저 써주자 라고 약속한 거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존재인 동사 자체가 직접 움직여버리면 문장 전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중심이 없어지고 문장 전체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니까 뜻도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인 동사를 대신할 대리인을 내세우자 라고 해서 탄생시킨 놈이 바로 조동사 d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냈죠. Did Tom kill Susan? 이런 순서의 문장을 듣게 되면 영어 사람들은 조동사인 did 다음에 주어인 탐이 나오는 것을 듣는 즉시 아, 저놈이 물어보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진짜 동사인 kill을 듣고 아, 죽였냐 라고 물어보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또 kill 다음에 수잔을 듣고 아, 수잔을 죽였냐 라고 물어보는구나 라고 전체 문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순서로 장난쳐서 각기 다른 뜻의 문장들을 만들어 써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의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를 문장의 중심으로 잡아야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숙명이었을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서문과는 다른 순서를 잡아야 문장이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그렇다고 해서 문장의 중심인 동사를 직접 움직여버리면 아까처럼 문장 자체가 개판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영어 사람들은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의미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저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do를 생각해낸 겁니다.
똑같은 배경에서 제가 만약에 영어 설계자였다면 저라도 그렇게 개발해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영혼 없이 남이 정리해놓은 거 그대로 외울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영어 설계자였다면 어떻게 만들어 써먹을까? 라고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의외로 답들이 정말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들은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여라 라고 한 게 아니고요. 머나먼 옛날, 지금보다 훨씬 멍청한 사람들이 우연히 한 단어 한 단어 만들어 써먹게 되고 그 중에서 서로 말이 가장 잘 통해서 제일로 유행하는 단어나 방법들이 정착된 게 지금의 영어 단어이고 또 문장이라는 말 뭉치를 만들어 써먹고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 옛날에 그들보다 훨씬 진화하고 똑똑한 우리들은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를 거슬러 생각해 보면요, 영문법이요, 막말로 진짜 껌입니다. 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문장에서 조동사 do를 대리인으로 막말로 따까리를 둔 거잖아요. 따까리를. 여러분, 따까리가 있는데 본인 자신이 직접 일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문법적인 역할은요, 이 따까리 조동사 do한테 다 시킵니다. 동사, 즉 행위는 언제 일어났는지 항상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도 따까리 조동사 do에게 시켜서 여기서는 과거 형태인 did를 쓴 거고요. 진짜 동사인 본인은 과거형 killed가 아닌 원래의 형태인 원형 kill을 쓴 거잖아요. 이 진짜 동사를 본래의 동사라고 해서 문법 용어로는 본동사라고 하죠. 두 종류의 동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조동사 do이고 본동사 kill인 겁니다. 이딴 용어에는 그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놈이 진짜 동사이고 이놈이 따까리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두에 소개를 위한 불필요한 말들이 살짝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 컨텐츠는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요. 또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실제로 낙인처럼 새겨지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커다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진행해 나갈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반드시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컨텐츠가 어느 정도 많은 분량이 업로드된 상태라면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범주의 영상을 선택적으로 몇 개를 먼저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 영상을 체계적으로 시청하실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컨텐츠와 만나게 된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와 또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 첫 시간을 들어주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만나 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꽤 괜찮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